안녕하세요. 4차원 똥콜라입니다. 주변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조의 의미와 열풍건조기와 제습건조기의 정의와 수분에 따른 원재료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조기의 종류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용 건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원리로 건조하는 건조기들을 많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국내에도 많은 사출기 업체에서 다양한 건조기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건조기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풍 건조기와 제습 건조기가 있고, 제습 건조기 중에 제습제 방식 제습 건조기, 압축 공기 방식 제습 건조기, 그리고 진공 방식 제습 건조기에 대해서 그 특징과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풍 건조기입니다. 열풍 건조기는 앞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공기를 가열시켜서 원재료의 수분을 제거하고 그 원재료의 수분을 흡수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의 건조기를 열풍 건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풍 건조기의 주요 용도는 비흡수성 수지, 그러니까 수분과 친화력이 없는 비흡수성 수지와 흡수성 수지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풍 건조기는 크게 히터의 온도를 제어하는 전기장치, 그리고 공기를 흡입하는 모터, 그리고 원재료를 담아두는 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기의 건조 방법 및 장치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풍 건조기에는 박스형 다단식 건조기가 있고요. 그리고 호퍼 드라이어 열풍 건조기가 있습니다. 박스형 다단식 건조기는 사각형 건조기 안에 사각판 쟁반 모양의 재료를 쏟아부어서 일정 시간 동안 열풍을 투입해서 건조하는 방식을 박스형 다단식 건조기라고 합니다. 박스형 다단식 건조기를 사용하는 용도는 주로 시험 사출을 할 때 많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3kg 정도의 시험 원재료를 사용할 때 주로 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적은 양을 건조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형 건조기 안에는 여러 개의 사각형 쟁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건조 온도라면 여러 종류의 원재료를 동시에 건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퍼 드라이형 열풍 건조기는 그냥 원통형의 호퍼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재료를 한 가지 원재료를 정해진 온도로 건조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호퍼 드라이형 열풍 건조기를 박스형 다단식 건조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래주머니 안에다가 원재료를 담아 놓고 호퍼형 드라이형 안에다가 넣어 놓고 건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래주머니는 그 건조기 안에서 눌어붙거나 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동일한 온도를 가진 서로 다른 원재료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다단식 건조기가 없을 때 호퍼 드라이형 열풍 건조기로 여러 종류의 동일한 온도를 가진 여러 종류의 원재료를 건조해서 시험 사출에 활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습 건조기는 호파 드라이어와 그리고 별도의 제습 유니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파 드라이어는 원재료를 담아두는 통을 말하며, 제습 유니트는 제습제를 가지고 있는 장치로서 공기의 수분을 제거해서 호파 드라이어에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풍 건조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풍 건조기의 장단점이 있는데, 열풍 건조기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기본적인 전기 상식만 아셔도 전기적인 부분이나 또 기타 부분들을 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사출기 위나 또 사출기 옆에 설치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 외로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외부 공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건조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작이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로 압력 손실이 크고, 그리고 디퓨저가 건조기 안에는 그 공기가 가열된 공기가 나오는 디퓨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퓨저가 중심에서 벗어나면 편류를 일으켜 건조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열풍이 하단부로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습제 방식의 제습 건조기는 어떠한 공기를 단순히 가열해서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제습제를 통과하면서 제습제가 공기 안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게 만들어서 그 제거된 공기를 원재료에 있는 수분을 빼앗기끔 만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습 건조기에는 제습제 방식과 압축 공기 방식과 진공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제습 건조기 중에 제습제 방식은 제습제가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습제 방식의 제습 건조기의 원리를 보면, 건조 공정을 보면 첫 번째로 블로어가 동작이 되고, 블로어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유입된 공기는 제습제 1에서 공기의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 흡수되어진 수분이 제거된 공기는 히터부에서 가열이 된 다음 호퍼 내로 가열된 공기가 투입이 돼서 재료의 수분을 빼앗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습제 1로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습제 1에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빼앗다 보면 그 제습제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습제 2라는 또 하나의 제습제가 있는데, 이 제습제 1과 2가 번갈아 가면서 공기 중에 수분을 빼앗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습제 1이 그 수분의 공기를 빼앗는 역할을 할 때, 제습제 2는 제습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재생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습 건조기의 특징을 보면, 장점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폐로 순환으로 외부 공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요. 그리고 건조 품질이 열풍 건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한 개의 제습 유니트로 같은 온도의 여러 개의 원재료들을 동시에 건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림눈 설치에 용이합니다. 다만 단점으로 본다면, 제습제가 소모품이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습제를 교체하는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 및 구조가 복잡하고, 세 번째는 별도의 재료호퍼가 필요합니다. 제습 유니트와 그 호퍼 드라이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작은 용량의 모델이 없습니다. 대부분 용량들이 대부분 큰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용량의 모델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기술의 발전으로 25kg 용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엔 압축 공기 건조 방식의 제습 건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출 성형 공장에 그 컴프레셔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의 품질이 좋아야지 그 좋은 성능을 발휘하며, 제가 앞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열풍 건조기에 그 건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이동식 에어컨의 공기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그 컴프레셔에서 생산되는 공기에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제거해서 그 수분이 제거된 공기를 투입을 해서 건조하는 방식의 그 제습 건조기가 바로 압축
공기 방식의 제습건조기입니다. 압축 공기 방식의 제습건조기는 흡수성 수지의 건조, 그리고 고흡수성 수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용량으로 사용하는 사출에서도 많이 쓰이고 5kg 이하, 5kg부터 10kg, 15kg, 25kg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습제 방식의 제습건조기보다는 압축 공기 방식의 제습건조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사출기유나 옆에도 놓고 설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험 사출을 위한 원재료 건조에도 상당히 편리하고 용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습 능력이 좋다는 것이 그 특징이 있겠습니다. 압축 공기 방식 제습건조기의 장점을 보면 구조가 간단하고 건조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사출기유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또 클린룸에 설치가 또 좋고 제습건조기에 비해서 제습제 방식의 제습건조기에 비해서 금액이 저렴하고 고장이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압축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습니다. 컴프레셔가 상당히 많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압축 공기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은 이 제습건조기의 그 건조 품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의 수분이 얼마나 많이 제거되느냐가 바로 압축 공기 제습건조기의 그 건조 능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수영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압축 공기 건조기도 용량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형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공 방식의 제습건조기입니다. 진공 방식 제습건조기는 열풍이나 저온의 히터로 가열된 재료를 밀폐된 호포 안에 넣고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배출해서 낮은 압력을 만들어 수분을 낮은 온도에서 끓게 만들어서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좀 구조가 복잡하고 진공이 걸리지 않으면 실제로 건조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2005년도인가 2006년도 그때쯤에 진공 방식의 제습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원재료를 담은 통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통에 원재료가 담기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진공이 걸리면서 건조가 되는데 이 회전을 하면서 그 틈이 생기면서 진공이 걸리지 않다 보니까 건조가 안 되고 그리고 자꾸만 에러가 발생이 돼 가지고 결국은 건조기를 반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기술이 발전이 돼서 그러한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일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거는 제 경험상 압축 공기 방식의 제습건조기가 제일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청소하거나 다루기도 제일 쉬운 그러한 건조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습제 방식의 고가보다는 소형물이라면은 압축 공기 방식의 제습건조기를 사용하시고 큰 공장에서 많은 원재료를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많은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업체에서 제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역시나 제습제 방식의 제습건조기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공 방식의 제습건조기는 역시 압축 공기 제습건조기와 마찬가지로 소형 사출기에서 소형물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